오늘은 교통량이 많은 이 9호선의 환승역, 광역버스 직결지에 해당하는 상권 특징을 가진 영등포 당산역 상권의 현재와 투자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보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상가 고르는 법 시간인데요. 네네.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좋은 상가 고르는 법으로 현장 답사를 계속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20번째 시간으로 영등포 당산역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 답사를 하는 거는 고객분들 의뢰가 있어서 현장을 한 번씩 가보는데 이번에 역시도 이 지역을 특별히 찾고 상가주택 꼬마 빌딩 찾는 분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고 상권 답사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당산역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이 워낙 좋은 곳이죠.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은 곳이 일단 2호선, 9호선 환승역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9호선 급행전철역이 있고 2호선, 9호선 하면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승하차 인구가 가장 많은 그 호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겹칠 수밖에 없고, 게다가 당산역은 총 108개의 노선의 버스가 쓰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쓰죠. 저희가 비교를 해봐도 거의 이렇게 버스를 많이 쓰는 데가 아마 사당역 정도가 비슷한 곳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이곳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여기가 어찌 보면은 그 서부권 신도시들, 검단 신도시나 한강 신도시 같은 곳들에서도 이곳이 좀 직결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일대가 굉장히 상권화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상권들 특징을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당산역 1번 출구 앞쪽으로 상가주택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출구 뒤쪽으로 상가주택 지역,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공원까지 연결되는 당산지하차도까지 연결되는 곳이 같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산역 11번 출구 앞쪽으로 이제 오피스텔들 블록인데, 이 오피스텔들과 배우의 기업들이 머무는 곳이 11번 출구 배우 상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당산역에서는 땅이 워낙 작아요. 그러니까 이 당산역 상권이 그래도 조금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위가 좁아요. 범위가 좁은데 배우 인구는 많고 인구는 몰리고 해서 상권이 좀 좋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더 확장이 돼가지고 9호선 선유도역 주변까지도 상권이 확장이 됐고, 또 물론 선유도는 선유도 공원이라는 특징과 그 다음에 배우의 기업들도 늘어나고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더 들어오면서 역시 거기도 업무 지역으로 같이 이제 하나의 상권으로 이제 한 개의 권역상 장기 약간 광역상권으로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상가주택 지역들이 상가를 대체하는 약간 골목상권들이 좀 크게 발전을 해 나가는 규모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한번 살펴보면, 현재 당산역 상권으로만 보면 사실 자체 배우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자체 배우 인구는 아파트는 8,000세대, 오피스텔은 약 한 2,000세대 정도, 기타 단독이나 뭐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주택들이 한 2, 3,000세대 정도 약간 추정되는 정도 세대가 있는 배우 상권이고요. 인근 기업은 약 한 10,000명 정도 배우 상주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배우보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의 상권이 가장 큰 효과는 역시 교통 효과예요. 108개의 버스 노선과 그 다음에 2호선, 9호선이 환승하는 역. 그래서 그리고 또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이 광역버스까지 합쳐지면서 굉장히 상권이 커져서 약간 만남의 장소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권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성장했고 실제 사례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의 상권의 현황과 실제 투자 가능한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지역을 보면서 놀랬던 거는 상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산역 상권은 현재 임대료 구성을 보면 대로변과 이면, 그 다음에 상가주택이냐 구분 건물이냐 또 이 집합 건물이냐 요거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좀 천차만별인데, 1층 기준으로는 우리가 A급 상권의 A급 상권의 기본 임대료로 보는 30만 원 이상에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전용 평당 20에서 50만 원까지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매물들을 보니까 뭐 전용 6.58평에 이 버스 정거장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상가가 5천에 350만 원, 그 다음에 뭐 뒤 이면에 한 40평 정도 되는 게 3억에 뭐 2천만 원, 뭐 이런 그런 매물들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A급 상권의 기본 임대료가 형성되는 걸 확인했었고요. 2층 기준은 전용 평당가가 12에서 20만 원 내외, 3층 이상 사무실은 전용 평당가가 10에서 15만 원 내외,
이렇게 이제 형성된 걸 봤는데, 사실 A급 상권과 B급, C급 상권들의 우리가 상권의 차이, 어느 지역 중심적으로 가보면은 2층 이상 상가들은 큰 편차가 없어요. 근데 1층 상가 임대료를 보면 여기가 A급 상권인지 B급 상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당산역은 A급 상권의 가장 전형적으로 보이는 임대료 현황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산역 상가 추천 매물들을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는데, 와, 제가 이제 여기서 놀랬던 게 매매 물건이 거의 없어요. 당산역이 향후에도 이 교통력 거기서 좋아지는 호재들도 많고, 지금 신축되는 건물들, 땅들 뒤에 이면에 이제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들을 매입을 통해서 이제 여기를 다시 신축 건물로 다시 새롭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현장 여러 곳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땅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도 역시 여기 이쪽에 땅을 좀 찾아봐 달라, 여기 신축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찾아봐 달라 했는데 역시 너무 비싸서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현재 그래서 매물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구분 상가로는 그 오피스텔 블록의 상가들이 좀 괜찮은 게 전용 면적 18.19평에 20억짜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용 평당가로는 1억 900 정도 평당 가격인데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괜찮은 매물이에요. 일단 1층 상가인데 1억에 500만 원 임대료고요. 여기가 역출구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3.16% 정도. 그 다음에 2층 상가는 8억 5천인데 전용 20.07평, 5천에 250만 원이면 수익률 3.75% 정도인데, 사실 상가들, 서울에 있는 상가들 수익률이 이 정도가 현재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임대료 상승의 여지가 있어서 이제 이 정도 물건이면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하고 보통 꼬마,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건을 조사하다가 여기 대지 가격이 많이 비싼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기 첫 번째로 보시면 매매가 25억인데 대지가 20.72평입니다. 정말 쓰러져가는 노후화된 단독주택 같은 그 주택 하나가 이제 1961년에 준공된 게 25억 거래가니까 사람들이 놀랄만한 가격이죠. 근데 이게 실제 이 지역 시세예요. 평당 평균 시세가 그렇습니다. 대지 면적이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역출구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대지면 47.4평에 37억 9천, 1984년에 준공되고, 이런 데서 수익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죠. 수익률이 1%도 안 나옵니다. 따져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신축된 10년 된 건물이 매매가 98억, 대지가 88.48평에 현재 4억 같은 건물로 쓰고 있는 게 이렇게 매물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가격이 웬만한 이제 강남권역이나 이런 데 못지않은 가격이 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산역 사건의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당산역 상권은 교통호재가 많은 업무 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고요. 광역버스 정거장, 주변의 상가들 임대료가 특히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임대료는 향후에도 조금 이제 A급 상권에서 공실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공실 리스크는 거의 없는데, 수익률이 그래도 이제 전형적으로 A급 상가에,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의 상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상가주택 지역의 꼬마 빌딩과 대형 오피스텔 건물들이 구분 상가들이 매수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 가격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은 특징이 있고, 또 향후 주변 신축 건물들이 완공돼 정비될 경우 상권 안정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이 너무 높아서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서 들어가기엔 조금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4억으로 사용한다든가 좀 장기간 투자를 보고 들어간다면은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은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